어서들 오십시오. 방송 시작할까요? 역대급 하락이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셀트리온 삼형제가 셀트리온,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 내외의 하락을 기록을 할 정도로 엄청난 역대급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저희 이제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 회원분들한테 마지막 문자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이런 정도의 하락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언제든지 시장에서 오는 거고, 또 우리가 주식 시장에 몸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지만 단순히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무조건 좋아질 거예요.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이런 생각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의 하락 요인이 지금 컴플렉스적인 부분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 그 다음에 미국 디폴트, 요거를 이제 국가 부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국가 부도는 미국에 대한 국가 부도는 미국 자체의 국가 부도는 잘못된 표현이죠. 잘못된 표현이고,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연준의 디폴트라고 보는 게 사실 표현상으로는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중국 전력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는 어떤 리스크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전쟁, 바이든, 이렇게 5개의 어떤 리스크가 지금 현재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 최근에 진입을 하신 분들이나 큰 하락장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특별한 하락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제 산 종목군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한 20-30% 정도의 마이너스는 사실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금리 인상서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5개의 부분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금리 인상. 자, 금리 인상을 왜 하느냐? 금리가 지금 거의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인플레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옐런 의장이 옐런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아예 인플레이션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은 할 필요는 없고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장의 경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기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인플레만큼 기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없죠. 물론 급작스러운 인플레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만, 아주 완만한 인플레는 사실 그거만큼 경기 호황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따로 더 없거든요.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엄청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의 금리가 시장에서 바뀌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차트를 좀 합성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파란색 선은 당연히 이제 딱 봐도 금리죠. 미국 연준 기준의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 선은 코스피인데, 이 파란색 선이 지금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금리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은 지금 순간 급락을 하고 있는 이제 코스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고, 이게 이제 금리죠.
사실 금리가 오를 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오른 적도 뭐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3년 동안 오른 적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금리가 더 올라서 시장이 처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2018년도 요 구간은 사실 실질적으로 미국 중국 무역 전쟁 때문에 코스피가 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금리를 올리고 떨어지고가 아니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사실 그거에 대한 시장 충격은 그동안 제 영향으로 봤을 때 크게 오진 않았었거든요. 금리를 언제 올리냐, 올린다, 안 올린다. 지금 뭐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년, 뭐 내년은 맞습니다. 내년은 맞는데 뭐 상반기다, 하반기다. 이런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올리면 짧게 끝나는데 올리기 전에 뭐 올린다, 안 올린다, 언제 오른지 모른다, 얼마만큼 올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앞서서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봤을 때 또 마찬가지로 금리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엄청나게 낮춰놨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금리가 올라간다, 시장이 충격이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사실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판단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국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보통 연초에 겪었던 미국 국채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을 때 바로 다시 정상화되는 부분 그러지 말란 법 없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코멘트는 치진 않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퍼링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완전 다른 얘기죠. 180도 다른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완전 180도 다른 얘기입니다. 시장에 오는 충격은 완전 다르고요. 테이퍼링은 돈은 계속 푸는데 시장이 뭐 돈을 계속 무한정 풀 수는 없으니까 돈 푸는 속도를 좀 줄이겠다. 테이퍼링, 테이퍼드, 바지도 테이퍼드가 있죠. 바지통이 좁아지는 거. 이거는 돈은 계속 푸는데 예전처럼 돈을 많이 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고 금리 인상은 뭐냐면 시장에 돈을 걷어들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 자금들을 걷어들이겠다. 그게 금리 인상이에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런 테이퍼링 같은 게 이제 단어 같은 게 시장에서 안 나오던 단어가 나오면 시장에서 신경을 쓰니까 그 부분을 시장에서 이제 좀 뭐 곤두세워서 얘기가 나오고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마 가장 많이 꼽히는 뉴스가 이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디폴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실질적으로는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 상한을 풀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미국은 사실 그 예산 절차를 밟을 때 미국 정부에서 예산 절차를 밟을 때 그게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죠. 승인을 해주는데 자 지금 뭐 30조 달러라는 단어가 좀 나와주고 있는 28조 달러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전에 그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던 건 20조를 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이번 코로나 때만 해도 6조 달러가 풀려버리니까 국회가 합의해준 수준 이상으로 그러니까 국회는 20조 원을 승인을 해줬는데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국회 동의 없이 국회가 지출을 승인을 했었어도 그 다음 서표는 국회 동의 없이는 예산 배정이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국회가 그 국회 아니에요? 맞죠? 똑같은 국회죠. 근데 이게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옐런이 이 국회 승인을 받는 이 부분들을
그냥 상한선을 풀어버리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미국 디폴트라는 건 뭔가요? 요건 이제 뭐냐면 미국이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 원금과 이자를 줘야 되잖아. 그걸 이제 지급을 못 하는 거죠. 국채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 주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게, 그래서 돈을 다른 데 배정되어 있는 돈을 갖다가 쓰죠. 그 다른 데 배정되어 있는 게 뭐냐? 뭐 연금이나 뭐 공무원 뭐 월급 이런 것들. 공무원 월급을 안 주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셧다운이라고 표현하죠. 셧다운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기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뭐 공화당 대 이제 민주당의 힘겨루기인데, 공화당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 뭐 복지를 줄이라는 거죠. 3조 달러짜리 3.2조 원인가? 그래서 이제 인프라 1조, 그 다음에 복지 3조 달러 기준이죠. 이거는 통과가 됐죠. 이거 두 개의 가를 갖고 좀 물고 늘어졌는데 이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요거를 줄이자라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그냥 하는, 이걸 또 갖고 민주당 내에서도 또 그 진보랑 보수가 따로 있거든요. 걔들끼리도 지금 싸우고 있어. 근데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 미국이 이제 뭐 디폴트, 쉽게 말해서 배째라, 돈 못 준다, 이게 됐을 때 그럼 미국이 망하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러니가 뭐냐면, 미국이 만약에 뭐 디폴트로 가면 미국 자산 중에 16조 달러가 뭐 날라간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걔네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 가능성은 없죠.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잘못되면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의 핑계를 댈 수밖에 없고 미국 경제가 뭐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단기적이더라도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달러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누가 좋은 일이냐? 시진핑 중국만 좋은 걸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좋아도 중국이 잘 되는 꼴은 못 본다. 지금 이 구조거든요. 이제 기축통화를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중국이 노력을 하는데, 기축통화는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기름을 살 수 있는 화폐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1조 원을 갖고 가도 기름 한 방울도 안 줍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만약에 뭐 가능성 0.001이라도, 가능성 0.001%라도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가장 큰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럼 미국 경기가 혹은 뭐 미국 경제가 망가지면 이머징 국가 쪽으로 돈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가장 큰 아이러니죠. 미국이 나빠지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더 나빠지기 때문에 돈이 미국으로 더 몰립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던 미국 자산이, 달러가 미국으로 더 몰려. 미국이 안 좋아지면. 그게 가장 큰 아이러니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0.001%도 가능성은 없죠. 뭐 미국은 원래 미국 정부가 연준한테 엄청난 빚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폴트는 미국 정부의 디폴트가 아니라 연준의 디폴트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뭐 지금 이걸 뭐 30조 달러까지 늘려도 사실 지금 모자란 상황인데 언발에 오줌을 누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 연준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만 중앙 공적 기관은 아니란 말이죠. 재벌들의 어떤 그 모임이란 말이죠, 원래는. 근데 중앙은행 역할을 할 뿐이지 중앙은행이라고 정부 기관은 아닙니다. 연방준비위원회가 미국의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은 왜 달러를 뭐 그 찍어내는 데 있어서 연준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 물론 승인은 국회가 뭐 해야 되긴 합니다만, 의회가 해야 되긴
미국 정부가 연준에 엄청난 빚이 있죠. 미국은 원래 굉장히 빚쟁이 국가예요. 빚쟁이 국가. 미국은 달러를 돈으로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막 우리나라 입장에서 막 반도체 팔고, 뭐 차 팔고, 뭐 바이오 뭐 팔고 막 다 그러잖아요. 미국은 달러를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나라거든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은 달러를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상품, 미국의 최대 수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를. 그래서 전 세계가 환율을 주목을 하고 결국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경제 공부의 최상단에 있는 게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이 다른 것들은 그냥 뭐 곁다리고 무조건 환율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경기를 부분이 큰 이제 달러 환율이죠. 그래서 이 미국 디폴트 같은 경우는 뭐 환율적으로는 뭐 미국이 뭐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근데 결국에는 뭐 의회에서 공화당 쪽에서 풀어줄 수밖에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안 그러면 뭐 어떤 자기네들이 역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월 중순 정도 결판이 날 거라 생각을 하고 셧다운은 이미 뭐 지나간 얘기니까 셧다운은 끝났죠.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는 복합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전력난인데 지금 이제 LNG가 하늘 뚫고 가격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이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호주 석탄 관련돼서 그런 부분인데 중국 쪽 입장에서는 그 어떤 나라한테도 뭐 미국한테는 사실 숙이군 들어가지만 표면적으로는 절대 숙이진 않죠. 뒤에서 이제 숙여줄 뿐이지. 근데 미국이 호주 핵 잠수함 관련돼서도 왜 이렇게 편을 들어주냐면 사실 굉장한 미국의 지금 그 오징어 게임으로 얘기하면 미국이랑 호주는 깐부죠. 깐부인데 그래서 문제 이제 뭐 시진핑 뭐 중국 정부라고 했죠. 중국 정부왈 낸 이제 올림픽까지는 그 청정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간다. 이 상태로 그냥 간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가 뭐 지금 난리가 났죠.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석탄 대신해서.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뭐 중국이 이제 생산 양이 줄어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재를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이렇게 삼각 트라이앵글 뭐 다 미국은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서 중국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것도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그 부분도 맞긴 한데 사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뉴스지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요것도 시장을 뭐 흔드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얘기를 해서 저것과 관련된 기업들도 있겠지만 전혀 일도 관련 없는 기업들이 있어.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어떤 리스크는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의 재점화. 제가 지금 시장을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회원분들도 가족분들도 사실 걱정은 크시지만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올해만 해도 이 낙폭 구간을 보면 똑같은 상황이 지금까지 5번이 나왔습니다. 연초에 1번, 그 다음에 2월, 3월까지 2번, 그 다음에 5월달, 4월달, 5월달에서 3번, 그 다음에 8월달에 4번, 지금 이제 5번인데 조정이냐 하락이냐는 올라간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지. 오늘도 셀트리온을 보면서 전 제가 MBN 첫 방송에서 12월 말에 셀트리온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었는데
전문가는 올라갈 주식을 컨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회복하기 힘들고 너무 중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을 컨택을 해서 필터링을 해서 제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셀트리온을 보고 네이버 종토방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셀트리온 좀 줍줍 좀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전 개인적으로 이해는 좀 안 가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 여러분들 종토방 들어가 보시면 이날 처음 하락한 날 줍줍 이제 뭐 카카오 뭐 예전에 많이 올라가서 못 샀는데 이제 좀 싸졌네 줍줍 사야 된다 이날도 줍줍. 사실 어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 우리가 이제 좀 초보 때나 하는 거고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엄밀히 얘기를 하면 뭐 셀트리온 주주들은 셀트리온을 뭐 강남 아파트처럼 생각을 하긴 한다는데 여기서 두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거냐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냐. 저는 99.9%가 아니라 100% 확률로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30조 원짜리가 코스닥 기준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15조 원짜리가 테마로 움직였잖아요. 과연 이 구간에서 셀트리온이 움직일 때 뭔가 다른 점이 있어서 셀트리온에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셀트리온이 이렇게 움직였냐. 그냥 셀트리온도 코로나 테마주 중에 하나 있었어요. 레키로나주가 있잖아요. 레키로나죠. 레키로나로 과연 셀트리온이 어떠한 실적적인 측면이 있었냐. 시가총액 30조 원짜리를 테마로 올려놨는데 그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은 뭐 표현상 경계성 지능에 좀 가깝다. 지금 이때 상계년도의 실적이 뭐 올해 이제 사실 4분기까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9년도에 4천억, 2000년도에 7천억, 올해 이제 8천억 이제 언더를 보고 있는데 과연 30조 원짜리가 이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7천억짜리가 8천억 언더의 실적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 주식이 타이트하게 올라갈까? 저는 그런 주식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올라갔는지를 판단을 하면 이게 마침 떨어져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셀트리온이 계속적으로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작년 말 올해 초라고 저는 100%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올라갔는지를 판단을 하면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 자, 네이버 코로나 이제 뭐 시장에서 지금 셀트리온이 머크에서 그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전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경구용 치료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코로나의 종식입니다. 코로나의 종식. 이제 뭐 독감, 뭐 신종플루, 뭐 같은 뭐 비슷한 얘기는 하지만 같은 걸로 취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걸로 취급이 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뭐냐? 코로나 수혜주가 뭐였어요? 바이오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여기에 삼성전자도 코로나의 수혜주죠. 이걸 부정을 하면은 업황 분석을 못 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물론 뭐 택배 뭐 상자 이런 거 곁다리들 빼고 이게 코로나 최고 수혜주였단 말이에요. 카카오도 지금 떨어지는 게 정부 규제 때문에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렇지, 카카오 네이버가 코로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수혜 대장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수혜 대장주가 바이오라고 생각하면 주식 못하는 사람이고요.
카카오 네이버가 우리나라 최대 코로나 수혜주예요. 그러면은 경구용 치료제 뭐 아직 안 나왔고 비싸고 뭐 하지만 이 치료제가 나오는 건 코로나의 종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독감과 신종플루로 같이 취급이 된다라고 하면 코로나 종식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수혜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그걸 시장에서 이해를 못하고, 응? 뭐, 뭐 경구용 치료제 때문에 셀트리온이 빠졌다,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떠한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경쟁자가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 그 셀트리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른 거는 빠르게 제자리로 찾아간다.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걸 시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해 없이 그냥 뭐 떨어지면은 뭐 싸니까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아닌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은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가장 공방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을 쉽게 생각하는 게 문제고요. 오늘 회원분들한테 드렸던 마지막 문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 이런 하락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다. 늘 겪어왔고 늘 극복했고 종목으로 하지만 이런 것을 겪을 때는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뭐 회원분들도 더 받고 그건 마찬가지죠. 아까도 우리가 그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까지 5번의 하락을 겪었을 때 당대에는 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 극복하고 우리 종목군들 다 수익으로 전환시켰어요. 하지만 지금 유독 힘들어 보이는 느낌을 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속도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앞서서 언급했듯이 이 뭐 금리 인상, 뭐 미국 디폴트, 뭐 그 다음에 뭐 중국 전력난,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재점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떨어지는 건 상관은 없지만 낙폭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 낙폭 10% 떨어지던 20% 떨어지 10% 떨어지던 20% 떨어지던 30% 떨어지던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많이 떨어지는 일수록 시장이 정상화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더 많이 오릅니다. 99% 아니라 100%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락 기간이죠. 앞서서 얘기를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테이퍼링, 뭐 미국 국가 부도 설, 뭐 중국 전력난, 미국 중국 무역 전쟁 이 5개가 좀 컴플렉스적인 문제인데 어떤 게 시장에서 실질적인 문제냐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기 힘들지만 중요한 건 이 하락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나왔던 이게 어디 갔어? 이게 만약에 지금은 미국이 당장 액션을 취하지 않고 중국과 아주 긍정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마지막에 붙긴 했지만 2018년도에 주식을 하고 계셨던 분들에 한해서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점화가 됐을 때 코로나 전까지 이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고요. 요 구간은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고 그 전까지 떨어지는 구간을 보면 거의 1년 반을 떨어졌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의 하락 구간이거든요. 1년 반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버티실 수 있어요? 난 단기적인 급락 시장 올 하한가 가는 것도 상관이 없다 생각해. 짧으면. 하지만 기간이 길면 안 돼. 여기서 기간을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리스크가 뭐냐? 금리 인상이랑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야. 이거는 아직은 그냥 텍스트만 나왔어요. 타이틀만. 내용은 없어. 내용은 없고 뭐 중국이 어떤 무역 합의를 지금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미국이 이제 코멘트를 친 거죠. 니네 자꾸 그러면 이거 다시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은 왜 그러냐? 이게 지금 기약이 없어요. 그냥 만약에 뭐 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어.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떨어졌어. 더 떨어질까? 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거든. 저는. 근데 항상 시장은 악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 그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지. 악재가 나오면 거기가 끝이라니까요.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교 차트에서 금리가 꼭 오른다라고 해서 시장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 구간을 우리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지금 엄밀히 말해서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금리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지금 거의 뭐 0.25 베이스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제로 금리입니다. 예. 그냥 금리가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이 다운시켰던 금리를, 이 구간이죠.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다운시켰던 이 금리를 조금 그냥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경기인데, 미국이 10년 동안 올라갔죠. 나는 미국이 10년 동안 올라갈 때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계속 올라갔어, 근데. 미국이니까 올라갔을 수도 있지. 그죠? 돈도 엄청나게 풀리고. 이 코로나 때 이 구간 때면 6조 달러가 풀렸어요. 6조 달러. 6억 달러 돈 6조 달러. 그 전에 한 뭐 10년 동안 푼 돈보다 이 코로나 때 푼 돈이 더 많아. 그거에 대한 물론 그 지금 부작용이죠. 지금 만약에 여기 의회에서 합의를 안 해주면, 공화당이 합의를 이거 복지 3조 달러 줄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못 줄여. 니네 뭐 합의해주든가 말든가 그런 같이 죽자라고 갔을 때, 그걸 풀 수 있는 건 사실 미국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이죠. 미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죠. 뭐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연준이 미국의 주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왜? 채권자가 주인이지 채무자가 주인이건. 그럼 얘네가 직접 이제 뭐 나서는 거죠. 야, 다 치워라. 우리가 해결해 줄게. 자, 채권 시장이 있잖아요. 채권 시장.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시장에다 막 팔면 채권 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사고 팔잖아. 그죠? 근데 그걸 연준이 중간에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복덕방 없이, 부동산 없이 건물이나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거죠. 니네 미국 정부한테 채권 니네 발행하면 우리가 그냥 직접 사줄게. 그리고 돈 바로 꽂아줄게. 이걸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하고, 이제 시장에서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글쎄요, 뭐 그게 그러니까 미국이 의회에서 왜 상한을 두는지는 알아야 되죠. 이거는 그냥 미국이 의회에서 상한을 두는 이유는 베네수엘라처럼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전략적으로 간다. 베네수엘라 아시죠? 계란 하나를 사는데 돈을 등산 배낭으로 갖고 가. 계란 하나를 사는데, 달걀 하나를 사는데 돈을 등산 배낭에다 집어지고 간단 말이야. 베네수엘라 예전에 뭐 걔네들도 산유국인데 개판 5분 전 됐죠.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뭐 근거도 없이 찍어낸다라고 하면은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다 토낄걸? 왜? 원화 자산이 굉장히 그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돈을 그냥 근거 없이 막 그 만들어 버리면, 베네수엘라처럼 찍어버리면 원화를 계속 찍어내. 그럼 원화가 늘어나잖아. 그럼 원화 가치는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럼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은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외국인들 다 나가. 뭐 그걸 우리나라가 뭐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론상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인플레, 미국 디폴트 지우고 미국은 달러를 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미국의 최대 수출품은 달러입니다. 달러. 네. 다른 게 아니라. 네. 그다음에 중국 정령난. 네, 미국 중국 무역 전쟁.
여기서 하나하나씩 그냥 결론을 내가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폭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락폭은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락 기간이 중요해요. 이건 미지수입니다. 이건 미지수. 저건 답을 내리기가 힘들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냥 지금 핑계야.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180도 다른 얘기예요. 네. 미국 디폴트 역시 이건 핑계다. 이건 핑계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는 사실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시장에 이렇게 급격한 충격을 주는 재료는 아니야. 이건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냥 약간 으름장. 저때 중국도 엄청 떨어졌거든, 시장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사실 모르겠고요. 만약에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 보험주가 나름대로 좀 버티긴 했었습니다만 금융주들도 뭐 별로 안 좋았죠. 뭐 건설주들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하면은 건설주가 오를 수가 없죠. 뭐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금리 인상에 어떤 핑계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국채 금리까지 그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다. 거기 항상 달리는 기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빅테크가 떨어졌다. 우리가 이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걔네가 얼마나 올랐어? 걔네 얼마나 올랐는데? 그럼 뭐 좀 떨어져도 되는 거 아니? 뭐 주식이 뭐 하늘 뚫고 올라가나? 오른 건 이제 떨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 사실 솔직한 얘기로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긴 된 지 오래됐죠. 이거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세계 경기에서 걱정하는 건 미국을 경계를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돈이 터몰리기 때문에, 미국이 디폴트 해버리고 국가 신용도 떨어지면 돈이 미국을 피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외적인 부분은 더 박살이 나기 때문에 덜 박살날 미국 쪽으로 돈이 완전 더 몰린다. 그리고 요거는 시장이 단기 급락을 줄 재료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종목별로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아직까지는 뭐 으름장 정도라, 타이틀은 오늘 시장에서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기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장기전 하락으로 봤을 때 이것도 장기전. 이건 아직 시장 안 했고, 그래서 뭐 지금처럼 아까도 잠깐 봤듯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쏟아붓고 끝나는 코스닥 단기 급락이라 그러면 걱정할 건 하나도 없지만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떤 종식시키기에는 시장의 하락 이유가 지금 제가 봤을 때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뭐 나스닥 급락을 일으키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오를 만큼 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걔네들도 코로나의 어떤 최대 수혜주였었고, 미국 빅테크 기업도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처럼 코로나 수혜주였단 말이야. 그런 이건 무슨 말이야? 코로나 종식 이퀄 금리 인상 때문에 아니라 코로나 수혜주였던 애들이 이제 코로나 종식을 어떤 힌트가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차익 욕구가 굉장히 세졌다. 난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 무슨 말이냐? 미국 빅테크도 코로나 테마주였었거든요. 수혜주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경구용 치료제 나와 버리면서 코로나 종식 얘기 나오면서 이 코로나로 올랐던 애들은 떨어지는 거지. 난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그 해석은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제 여러분들 종목을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데, 주식은 안정성과 이론 원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안정성과 리스크 테이킹이 있어야 돼요.
안정성은 이건 아까 우리 유료방에서 했던 얘기인데 안정성은 기업 내용에서 나오고 리스크 테이킹은 뭐예요? 기업 내용의 안정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가격에서 나오는 거죠. 급락했을 때.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를 안 하면 그러니까 뭐 맨날 좋은 종목군들이지만 높은 가격에 사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감수를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셀트리온이 가격이 리스크 테이킹이냐? 뭐 오늘 워낙 많이 떨어져 내일 반등은 줄 수 있겠죠. 일예로 신풍제약 같은 거 보면 제가 이 종목이 수상하다 매경 고고쇼에서 이 종목 한 5번 했어요. 5번 더 한 것 같아. 거의 매주 한 것 같아. 일단 뭐 단기적으로 반등을 예상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난 절대 좋게 보진 않는다라는 멘트가 주 멘트였었는데 그 유튜브 코멘트들 보면 막 욕을 써. 미안하지만 좀 경계성 지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뭘 바라는 거지? 이게 올랐다라고 해서 오늘 이 신풍제약의 주가가 부러운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갑니다. 이걸 부러워할 필요는 없죠. 좋은 종목 중에 오늘 뭐 10% 마이너스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난 누군가 나한테 신풍제약 지금 62,000원인데 3년 동안 못 팔고 신풍제약을 2만원에 줄게. 신풍제약 2만원에 주는데 대신 3년 동안 절대 못 팔아. 나 그냥 배달의 민족에서 치킨 시켜 먹을 것 같아요. 단 한 주도 안 할 거야. 3년 동안 못 판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요. 네. 셀트리온이 여러분들 아주 옛날로 가면 거의 100배 올란 주식이에요. 아주 옛날로 가면. 셀트리온도 예전에 상장 폐지 얘기까지 나왔던 기업입니다. 상장에서 빠꾸도 먹은 적도 있고. 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종목을 볼 때 뭐 안정성, 기업에 대한 안정성은 아마 좋은 기업들은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카카오가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가격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감수해야 될 구간이냐? 절대 아니죠. 현대자동차가 좋은 기업이지만 리스크 테이킹을 감수해야 될 가격이냐? 절대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 삼성전자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코로나 테마주였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가격이 어떤지 저는 그걸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보통 공개 방송 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뭐 파이팅 합시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올라갑니다. 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난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야. 오늘 아마 뭐 방송 출연하고 싶은 전문가들 별로 없겠지만 자, 뭐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힘내세요. 난 이런 사람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전문가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냥 무당이지.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죠. 단순히 뭐 이 종합주가지수나 이런 코스닥에 이런 데다가 선을 그어대고 이런 데서 이렇게 선을 그어대면서 뭐 전저점에서 딱 지지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코스닥 시장 전저점 3번 연속 지지받았던 4월달 5월달 전저점에서 오늘 지지받았죠. 자, 이건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반등 준다 보면 되고요. 난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TV를 출연시켜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뭐 큰 돈 법시다. 뭐 어려움, 힘든 장 같이 이겨내요. 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응? 그럼 그냥 뭐 부르유토끼 하면 되지. 힘든 분들 많잖아. 근거가 좀 있고, 내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원분들한테 마지막 문자 그랬어요. 지금의 이런 하락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라. 2년 동안 떨어진 닥도 다 이겨냈고 다 수익으로 다 돌려냈고 뭐 그 미국 중국 무역 전쟁 1년 6개월 떨을 때도 뭐 좀 짜증은 났지만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처음 겪는 분들은
깜짝 놀래죠. 근데 왜 놀래? 이것도 시장의 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감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만 그런 거가 아니니까, 남들도 다 손실이니까 괜찮다. 그건 적용할 때가 있고 적용을 안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적용을 해도 될 것 같긴 해. 근데 그냥 전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저 사람 뭐 긍정 마인드 좋네, 파이팅 하세요, 뭐 잘 될 겁니다, 뭐 올라갈 거예요, 뭐 전저점에서 지지받았고 힘든 장 같이 이겨냅시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이 시장이 정상화가 됐을 때 못 올라갈 종목이 태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물론 뭐 이러한 장이 아니고 코스닥 시장 코로나 때 우리나라 평균 주식 마이너스 50%가 났죠. 자, 여기에서 평균 마이너스 50%가 났는데 시장이 다시 제자리 왔을 때 우리나라 2300개 중에 코로나 시작 전에 코로나 시작 전에 2월 달에 가격까지 이 구간에서, 자, A 구간에서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B 구간까지 왔어요. 같은 가격이죠. 같은 가격이란 말이에요. 같잖아, 지수가. 과연 우리나라 2300개 종목 중에 이 A 구간의 가격을 회복해준 B 시점에서 가격을 맞춰준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20%가 채 안 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걸 여러분은 종목에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일례로 뭐 오늘 같은 날 뭐 단타 쳐서 수익 났죠, 이런 애들은 개인적으로 미친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기차, 건설, 조선 세 개 트리플 모멘텀 있다고 꼭 사야 된다고 생각.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종목이 많지만 우리 차기 주력주로서 뭐 절반 정도는 익절했습니다만 오늘도 올랐어요. 그 종목의 선차트가 이런 느낌, 이게 그 종목의 선차트예요. 뭐 폭락장? 그거 뭔데? 물론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렇게 오른 종목은 거의 없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무리의 선택에 맞았다라는 것을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도 오른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3년 신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오늘도 극복을 해낸 갱신이란 이 종목군,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시장이 다시 정상화가 됐을 때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원점까지는 다시 올 수 있을까를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여기까지 다시 올라와도, 여기까지 다시 올라와서 같은 가격이 와도 절대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 않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종목이 어떤지 한번 판단을 좀 해 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기업 내용에서 안정성을 주고 우리는 리스크 테이킹이란 가격에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공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빙하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퍼스트 펭귄의 느낌으로 종목을 남들보다 발굴을 해서 재가치를 가졌을 때 파는 게 우리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왔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뭐 충격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시장이 정상화가 됐을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판단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들겠지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포트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라고 뭐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 긍정 마인드, 강철 멘탈이란 게 필요도 없어. 시장은 원래 이런데 뭘 뭐 좋아질 거, 이게 뭐가 필요해? 이게 시장이에요 원래.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동물원에서 그냥 사육사가 던져주는 닭고기를 생닭을 먹었다라고 하면 이제 정글 나가갖고
몇 박 며칠 잠복해 가면서 배 골마가면서 먹이를 찾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작년은 그냥 동물원이었지. 근데 그 장에서도 손실이잖아요. 그죠? 올라갈 거예요. 힘든 장 같이 이겨내요. 제가 여러분들 책임질 겁니다. 미안합니다. 필요 없고요. 시장이 이런 게 일부분이고 당연한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이 한 단계 주식 실력이 레벨업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그냥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조금 더 교훈을 느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 안 좋은 시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종목군들은 99% 아니라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걸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업, 안정성 확보되어 있고 성장성, 실적적인 변화 다 체크가 다 되어 있고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저희 방으로 다 옮겨 오시고 신규로 가입하시기 바래요. 혹자는 며칠을 남겨놓고 포트만 보려고 들어오시는 분들 계신데 불쌍해서 내비뒀어요. 그러지 말고요. 좀 뭔가 주식을 주식답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과감하게 리스크 테이킹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종목군들 사시기 바랍니다. 기업적인 안정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죠. 자, 1588-0648 마지막 영업 간편결제 02-3490-4423 매일경제 가입 경험이 계신 분들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지겠지 강철 멘탈만이 살아남는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원래 시장은 원래 이래.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이제 건글이야. 동물원 아니라고. 이게 주식 시장이다. 그걸 인정을 하기 전에는 힘든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리스크 테이킹 다 적용하긴 불가능했지. 우리 종목은 다 적용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내일이면 늦어요. 네. 내일이 가장 빠른 시간이 되겠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